24년 국가직 영어 14번 주제 문제 관련해서 독해 문제 한번 제가 분석해 볼게요. 먼저 공무원 영어 독해에서 주제 유형 접근법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수험생들이 이제 주제 문제를 풀 때는요,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중심 아이디어 또는 어떠한 중심 문장이나 키워드, 중심 내용 이런 거를 체크해 주세요. 아무래도 통일된 문장 안에서 글쓴이는 저자는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를 활용할 겁니다. 근데 이때 보통 우리는 재진술 같은 단어 두 번 안 써주고요, 바꿔 써주죠. 보통 뭐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결국은 각각 다른 단어일지라도 문맥상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또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글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뭐 도입 하나 예죠. 전개, 뭐 결론 이런 흐름에 따라서 글쓰기가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이 특정 대상인지 또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면 이따 문제 풀면 아시겠지만 오답으로 보통 지문 안에 있는 특정 단어를 가지고서 장난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본 이제 기출에서 특이사항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역 해석이 어색한 문장은 문맥에 맞게 여러분들이 의역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어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직독직해, 직역이 중요하죠. 하지만 영어와 한국어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1대1로 한글로 다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직역이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장에 한해서는 의역으로 해석해 주세요. 정리를 하자면 직독직해, 직역으로 빠르게 해석하면서 해석이 어색한 부분은 의역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 각 본문 안에서 중심 내용을 포함한 선지를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주제 문제는 범위의 문제예요. 너무 선지가 전체 내용을 어떤 좁은 내용만 포함하고 있거나 너무 넓은 내용 포함해서는 안 되고요. 적절하게 중심 내용이 각 선지의 단어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주제 유형 오답 패턴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지역적인 선택지, 선지 이런 거 약간 유의해 주시고요. 글의 일부분만 해당되는 선택지를 제목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주제나 제목으로. 또 너무나 포괄적이셔도 안 되고요. 반대되는 내용의 선지 이런 거 잘 나오죠. 감정적 주관 개입, 독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선택지가 왜곡된 거죠. 이거 조심해 주세요. 독해를 할 때는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하는 게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 내용을 표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주관적으로 풀다 보면은 모든 선지가 다 답으로 보여요. 그러면 안 되고요. 출제자 입장에서, 글쓴이 입장에서만 단서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시고 오로지 지문 안에서만 단서를 찾아주세요. 또 뭐 결론부 내용에 너무 치우치는 거, 글 끝부분의 세부사항을 핵심으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전체 이 문단의 내용을 다 중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만약에 선지가 한글이면 선지를 먼저 읽어도 되지만 지금처럼 영어 선지면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왜? 영어 선지면은 첫 번째, 이 선지 안에 있는 단어가 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지를 먼저 읽어도 본문에 올라갈 때 선지 단어가 어려우면은 선지를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시간이 뺏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선지에는 매력적인 오답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매력적인 오답을 딱 읽어버리면서 여러분들이 본문 글을 읽을 때 출제자가 의도한 오답에 좀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읽자. 자, 그 다음에 저희 어휘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자,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자, 이게 중요한 게 원래 credible이 이게 믿을 수 있는 뜻이고요.
근데 incredible은 믿을 수 없는 뜻인데 이게 사전적인 뜻은 그냥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런 뜻보다는 너무나 굉장하고 좋아가지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 약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archaeologist 고고학자 excavate 발굴하다 출토하다 구멍을 파다. 자 루인스라는 단어가 독해서는 유적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미노스 문명 지중해 그 다음에 미슬로지 신화 헬프맨 헬프불 반인 반수 보통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괴물이고 이따가 미노타우로스 어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괴물 이런 단어도 쓰이고요. 자 팰러스 궁전 램 영역이나 범위 왕국 자 미스 보통 우리가 신하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뜻이 근거 없는 어떤 믿음 잘못된 뭐 사회 통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A series of 1년에 자 excavation 발굴질 또는 땅 파기 아까 동사 excavate의 명사죠. 자 쓰로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귀중한 발견 또는 발견문 그리고 artifact 인공물 인공유물 가공품 hate 절정 carve 우리 동사 carve가 조각하다는 뜻이 있을까? carving 조각품 pottery 도자기 altar 제단 불 황소 혼 어떤 풀이나 경적 자 appreciate 단어 많이 쓰이죠. 감사하다 인정하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다 그러면 depreciate 물가가 하락하다 떨어지는 거죠. D가 다운의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자 magnificence는 magnificence 얘는 장엄한 근데 형용사로 magnificent가 참으로 아름다운 감명 깊은 훌륭한 뜻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since 대절 하나의 구문이죠. 뭐뭐처럼 보인다. 정말 굉장한 것처럼 보인다. 뭔데요? 한 남자가 여기서 원맨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독해를 할 때 독해 문장에는 통일된 통일된 내용을 넣기 때문에요. 어떠한 문장도 불필요한 문장은 없어요. 다 뒤에서 연관이 있고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자, 한 남자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be responsible for에 여기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면 좀 해석이 약간 좀 어색합니다. 두 번째 뜻이 뭐뭐의 원인이 되다. 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어떠한 이러한 전체 어떤 문화나 문명에 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게요. 그럼 문맥상 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풀어서 계속 같은 개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 거꾸로 말하면 공무원 선생님이 독해를 하면서 어떤 특정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그 부분을 오래 잡고 있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면 계속 뒤에서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but 그러나 but이 나오면요. 이런 연결어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반대되는 역접의 내용이 나오거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자, 영국의 고고학자인 아더 에반스라는 이 사람 정확히 말하면 이 에반스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원맨이에요. 자, 성공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자, 뭘 발굴했냐면 바로 유적이죠. 어떤 크노서스를 어떠한 궁의 유적을 발굴했다. 그러면 저는 여기를 좀 중요한 부분을 칠게요. 어떤 유적을 발굴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크레타 이런 섬의 어떤 크노서스 어떤 궁궐의 유적을 발굴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런 위대한 민화 어떠한 문명이라고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위대한 민화 문명도 앞에 나온 이거 entire culture 요 단어랑 같은 단어죠. 바꿔 써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어떤 문명 그리고 이런 유적을 발견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민호와 문명 다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이런 지중해 이러한 민호와 문명은 more legend than fact. 사실보다는 전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문맥상 여기 보세요. 영국의 고고학자인 아서 에반스가 자, 이러한 유적을 발굴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민호와 문명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전설이었다. 그럼 문맥상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발굴하고 나서는 사실이라는 거죠. 전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until이 있고요. 그 다음에 legend the fact 이 부분을 약간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설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실 가깝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이 잘 안 됐다고 할게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뒤에 나온 내용이 혹시 역접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계속 같은 순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뜻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독해 문장은 하나의 통일된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 주기 때문이죠. 특히 연결어 이거 보세요. indeed. 야, 정말로. 순접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그럼 it. 여러분, 독해를 할 때는 소유격이 나오면요. 이 소유격 나타내는, 이 대명사 나타내는 앞에 있는 명사에 제대로 넣어서 해석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정확하게 돼요. 바로 민호와 문명이죠. 이러한 민호와 문명의 아주 유명한 여기서 레지던트를 거주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여기 크리에이처가 있잖아요. 레지던트가 거주자 말고도 어떠한 생명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생명체는 바로 신화의 이 생명체이다. 바로 누군데요? 자, 콜론. 우리 콜론 같은 경우는 보통 동격, 부연 설명, 인용이 됐습니다. 이 생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반인반수 어떠한 미노타우루스라는 이러한 생명체이다. 그 다음 said to. 자, 뭐라고 일컬어지는, 살았다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궁궐 안에서 어떤 미노스, 어떠한 왕의 신화적인 미노스 왕의 어떤 궁궐 안에서. 자, but 이것도 중요해요. but이 그러나라기보다는 약간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나왔던 이 에바스라는 고고학자가 증명했듯이 이러한 영역, 자 보세요. 이 영역이라는 것도 결국 디스, 지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은 앞에 있는 어떤 이런 미노스 문명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자, 이러한 미노스 문명도 계속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노 미스 붙여주세요. 더 이상 신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잘못된 사회 통념이나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고 똑같죠. legend the fact.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바꿔 써준 거죠. 그래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노스란 이거 미노스 왕 요 부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1년에 이런 발굴 작업에서 언제 거의 한 20세기 초예요. 이 에버스 고고학자는요. 보세요. found 발굴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이 found는요. excavate 이 단어 발굴하다를 재진수로 바꿔서 준 거죠. 자, 우리 스로브가 아까 귀중한 발견물 그리고 artifact는 인공물, 인공유물. 그러면 a 스로브 artifact는 뭘 나타내면 바로 요런 단어죠. 루인스, 유적 또는 어떠한 민호와 컬처 이런 단어를 바꿔서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시 민호와 시대의 어떠한 이런 유적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민호와 시대, 그래서 이런 거 미노스 어떤 시대, 그래서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자, 그것이 뭔데요?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기원전 1900에서 1450년 정점에 다다랐다. 정점에 다다랐다는 건 진짜 있었다는 거죠. 또 다시 한번 또 부여 설명. 그러면 이러한 유적이 뭔데 하고 설명해 준 거죠. 보석류도 있고요. 조각 같은 것도 있고 조각품 그리고 자기류
그 재단 같은 게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결국은. A trove of artifact랑 얘들이랑 같은 단어고. 자, 그 재단이 뭔데요? 바로 어떠한 뿔 모양, 소의 어떤 뿔 모양을 한 거. 그리고 또 바로 이런 벽화. 그 벽화 뭔데요? 계속 반복하죠. 아, 민호와 어떤 문명을 보여주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전체 내용을 우리가 결국 정리를 하자면요. 저기 아래에 좀 정리를 하는데, 이 글의 일단 주제는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한 문화 전체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즉,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아, 다음에 나올 내용들은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역사적 배경으로는 아서 에번스가 이런 크레타 섬에 크노소스 궁전을 발굴하기 전까지는 미노스 문명은 전설로 여겨졌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전설로 여겨졌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후에는 사실이었다. 그 말이고 이 뒤에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뭐 신화와 연관성 관련해서 뭐 미노스 문명의 가장 유명한 전설인 이런 바님바수, 어떤 미노타우로스가 미노스 왕의 궁전 아래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고고학적인 발견의 내용으로 에번스라는 이런 고고학자는 이 문명, 이런 미노스 문명을 말하는 거죠.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보세요. 실제 존재했으면 증명했다. 그래서 존재하다. 그래서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발굴 작업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결국 미노스인의 삶을 실제로 묘사한 거니까 실제 존재했다는 거죠. 또 문명의 전성기 관련해서는 미노스 문명이 실제로 기원전 1900년부터 1450년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계속 실제 있었다는 걸 계속 반복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이 글의 결론은 이런 에번스 고고학자의 발굴로 미노스 문명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의 모습을 우리가 각각 유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브링,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로 뭔데요? 자, 이러한 미노스 문명을 자, 가지고 온다. 뭘로? 바로 현실의 어떠한 영역으로. 여러분 보세요. 현실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는 거는 결국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요 키워드들이 지문 안에서 계속 반복해 줍니다. 먼저 우리 미노스 문명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보면은 여기에 entire culture, 요것도 결국은 뒤에서 미노스 문명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나왔죠. The Great Minoan Culture, 이 부분. 또 여기도 미노스, 또 여기도 보시면 미노안 에이지, 또 미노안 라이프, 이런 식으로 다 미노안 컬처랑 화살표로 연결해 주세요. 글 안에서 반복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공무원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수능 영어처럼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무려 5과목을 100문제를 100분에서 110분 안에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가 어렵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국어를 먼저 풀고 영어를 푸신 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내용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 수능 영어, 편입 영어를 잘하는, 독해를 잘하는 비결은요, 단서 찾기예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내용 놓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려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이런 현실의 영역으로 가져왔다. 저 현실이다. 이 부분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이런 부분 아닐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에스케베이트, 요다도 마찬가지예요. 아, 실제 유적을 발굴했다. 이 부분도 결국은 그러면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좀 표시 좀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 그리고 더 이상 신화가 아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어떤 유적들이 있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예로 자 이런 것도 다 결국은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표시해 주세요. 색깔별로. 같은 색깔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어떠세요? 크게 보면은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지문에서 단서로 계속 줍니다. 결국 주제 문제를 풀 때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똑같은 단어 잘 안 주죠. 재진술해 준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오답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번 미노스 왕의 어떠한 발굴. 자,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미노스 왕은 나와요. 근데 미노스 왕이 발굴한 게 아니죠. 누구죠? 바로 이 사람이죠. 아서 에바슨. 즉 이거는 오답은 지문 안에 있는 특정 단어를 가지고 반대되는 내용을 넣어버린 거예요.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을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각 유형별로 공무원 영어에서 주제 문제에서는 오답 패턴을 이런 걸 내는구나를 알 수 있고,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오답 패턴을 알면 잘 안 풀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소법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appreciating 어떠한 뭔가 감상하거나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artifact 어떤 이런 유적 바로 미노스 어떠한 이런 시대의 어떠한 유적 같은 거를 감상하는 거. 물론 일부 내용이지만 이게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글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우아함 이런 크레타 섬의 어떤 궁궐의 우아함도 일부의 내용이죠. 그리고 우아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장 구조 분석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게 첫 번째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거 에반스를 말한 거죠. 자, be responsible for를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어떤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덕분에 이런 거 할 수 있다. 우리의 눈을 전체 어떤 문명의 눈을 뜨게 줬다는 거는 뒤에 나오는 이거 다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즉 우리가 앞에 있는 첫 문장이 그냥 써주는 게 아니에요. 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문장 볼까요? indeed, 정말로 이런 연결어들 뭐 also, 또한 이런 게 나오면요. 앞에 있는 내용과 순접의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더 빨리 읽어도 돼요. 그리고 만약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인디드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는 안 됐더라도 다시 또 이 문장 통해서 우리가 또 앞에 있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be said to 부정사. 보통 문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제 아래 있는 문장 보시면요.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절을. 그가 완성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바로 혼자서. 이 문장을 순서대로 고칠 때는요. 대절을 순서대로 주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it is said that을 많이 쓰지만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죠. 대절 안에 있는 주어 he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 say가 현재니까 is said. 그 다음에 say랑 대절 안에 있는 동사 completed 보면은 complete가 과거 시제고 say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면 이전 시제니까 이때 완료 부정사를 쓴다. 배우죠. 그래서 뭐뭐였다고 일컬어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많이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this ram, 이 문명, 지시사가 나오면요. 앞에 어떠한 단어를 대신 나타내는지. 이것은 미노스 문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a slope of artifact. 이건 본문 가서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a slope of artifact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 Jewelry, carving, pottery, arts, and wall paintings. 이게 다 뭐냐면 이거죠. The ruins.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특정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글의 내용이 순조리 역조리 따져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단어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유추하시면 됩니다.